자, 이번에는 우리가 세 꼭지점, 세 점이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명 요 공식은 우리가 편의상 이제 좀 이따 해보면 알겠지만 신발끈의 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신발끈 묶는 것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 아이디어는 A가 있고 얘가 B가 있고 얘가 이렇게 C가 있어요. 그래서 X1, Y1, X2, Y2가 있고 그 다음에 X3, Y3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계산할 건데, 우리가 넓이 공식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쵸? 기본은 일단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얼마? 그렇죠. 높이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을 밑변으로 할 거냐면 그냥 편의상 이 부분을 밑변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어디로 할 거냐면 이제 이쪽 부분 이렇게 이 부분 여기를 그냥 H라고 할게요. 우리가 수선은 보통 H라고 표기를 할 건데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선분 BC의 길이 곱하기 A의 H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계산해야 될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BC의 길이는 그냥 거리 공식 쓰면 되겠죠. x2 마이너스 x3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3의 제곱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AH 구하는 과정이 조금 이제 복잡한데요. 일단은 어떤 거 조금 전에 증명했던 요 BC, B와 C를 지나는 직선과 A 사이의 뭘로? 그렇죠. 거리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요 부분이 뭐다? AH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식은 좀 복잡하지만 계산이 약분도 되고 해서 그렇게 많이 지저분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AH의 길이를 계산할 텐데요. 이 길이는 A와 어떤 점? B와 C의 직선 사이의 뭐다? 거리로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B와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기울기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Y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X3 마이너스 X2분의 Y3 마이너스 Y2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리고 한 점 X 마이너스 X2 더하기 Y2를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 요 식을 조금만 변형을 해 볼게요. 요 주어진 식을 이쪽으로 이렇게 양변에 곱해서 정리를 해 보면 y의 x3 마이너스 x2는 y3 마이너스 y2다. 그리고 x 마이너스 x2에 플러스 y2의 x3 마이너스 x2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 한쪽에다가 몰아놓으면 y3 마이너스 y2 x 마이너스 x3 마이너스 x2의 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2의 y3 자, 이 부분을 전개하면 플러스 x2의 y2가 되겠죠. 이쪽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 부분 전개하면 x3 y2 마이너스 x2의 y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거리 공식을 쓸 텐데요. 지금 요게 x 앞에 있는 부분, 이게 y 앞에 있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식.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거리 공식을 한번 계산해 보면 아래다 쓸게요. 자, 따라서 AH의 길이는 자, 루트 y3 마이너스 y2의 제곱 더하기 x3 마이너스 x2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어떤 점? 그쵸. x1, y1이라고 하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위에 분자는 y3 y2의 x1 마이너스 x3 x2의 y1 마이너스 x2 y3 플러스 x2 y2 플러스 x3의 y2 마이너스 x2의 y2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살펴보면 나중에 요 BC와 BC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이러한 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값과 이렇게 해서 약분이 되기 때문에 요 값이 우리가 이제 요걸 정리를 할 때 그냥 요걸 이퀄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루트 밑에는 땡땡으로 일단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을 이제 정리를 갖다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끼리 한번 모아볼게요. 자, x1, y3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이쪽 부분에서 나오니까 플러스 x2의 y1 그 다음에 뒤쪽에서 플러스 x2의 y2 그 다음에 x3의 y2 이렇게 플러스 쪽에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마이너스 쪽 부분을 살펴보면 x1 y2 플러스 x3의 y1 그 다음에 x2의 y3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2의 y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절대값 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루트 분모는 동일하고, 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데, 지금 가만히 살펴보니까 x2, y2, x2, y2 이쪽 부분이 같아서 이렇게 상쇄가 될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x1, y3 더하기 x2, y1 더하기 x3의 y2 마이너스 x1, y2 더하기 x3의 y1 더하기 x2의 y3다. 이러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어요. 상당히 복잡한 식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 공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잡한 식을 암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출발할 때 얘기했듯이 요 신발끈 정리를 이용을 해서 요 식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원리는 뭐냐면 세 점을 이렇게 x1, y1 좌표를 이렇게 세로로 쓸 거예요. 두 번째 좌표를 y2, x2, y2 세 번째 x3, y3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처음에 썼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써줄 거야. x1에 y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절대값을 할 거니까 요렇게 대각선에서 요렇게 대각선의 곱을 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절대값을 할 거니까 요 파란색의 곱에서 빨간색을 곱을 빼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빨간색 부분을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x1, y2 더하기 x2의 y3 그 다음에 x3의 y1 자, 요 부분에서 자, 파란색 부분 y1의 x2 더하기 y2의 x3 더하기 y3의 x1 요 값을 빼는 부분. 자, 요 값이 아까 조금 전에 복잡하게 식으로 계산했던 요 식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어떤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미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요 세 점에 대해서 공식을 썼을 때는 어떻게 세 점을 이렇게 신발끈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쪽 부분의 합에서 곱에 대한 합에 대해서 세로 쪽에 곱에 대한 합을 계산해서 차의 절대값 양수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조금 선생님이 팁을 하나를 주자면 여기에서 지금 사용하는 처음에 쓴 숫자가 뒤에 다시 한번 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숫자가 원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1,2가 있고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예를 들면 1이라는 점이 이렇게 세 점이 주어졌다. 그랬을 때 신발끈 정리로 해서 이 세 점을
의 삼각형 요 세 점에 대한 넓이를 갖다 계산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 0이 두 번 쓰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야지 계산을 할 때 조금 값이 좀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0이 많이 쓰이게끔 가급적이면 0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맨 앞과 맨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값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주어진 세 점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1이고 B라는 점이 3, 마이너스 1이네요. C라는 점이 1,3이고 이렇게 세 개의 점에 대한 삼각형 ABC의 넓이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신발끈 정리를 이용을 해서 바로 공식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1이 있고 3, 마이너스 1이 있고 1,3이 있고요. 마이너스 2,1을 한 번 더 써준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 대각선의 곱을 계산해서 넓이를 계산하면 넓이는 2분의 1에 곱하기 자,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절대값을 해주고 자, 2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하고 플러스 9 더하기 1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쪽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래서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계산해 보면 2분의 1의 절대값에 12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8이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점이 주어지게 되면 이 세 개에 대한 넓이 공식을 소위 신발끈 정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요 식에서 우리가 하나의 점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0,0이 등장하게 되면 한쪽 부분이 다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저 부분을 예를 들면 마이너스 2,1을 원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변환에 의해서 세 점을 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같이 대응되는 부분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한번 살짝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요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그렇죠.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원점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거하고 동일한 변환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쪽 부분은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3이 있네요. 그러면 요 값은 얼마다? 그렇죠. 3,2가 되겠네요. 그죠? 요 값을 여기다가 더해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신발끈 정리해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빵빵이 되고 5에 마이너스 2가 되고 3에 2가 되고요. 또 역시 빵빵.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0이 두 번 쓰기 때문에 맨 앞과 맨 뒤는 0이 돼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만 살아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해 보면 넓이는 2분의 1에 이 가운데 부분에서 이쪽 부분 하게 되면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쪽 부분 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다? 8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발끈 정리는 이렇게 살짝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빵을 많이 만들어서 계산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직선에서 중요 유형으로 해서 어떤 최소값과 이등분하는 그런 어떤 성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A라는 점이 주어져 있고 B라는 점, C라는 점 이렇게 네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A, P, B, P, PC, PD의 길이의 최소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런 부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전에 먼저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보면 A라는 점이 있고 이렇게 B라는 점이 있고 중간에 어떤 P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AP 더하기 BP 요 두 길이의 합, 즉 AP
더하기 BP의 최소가 될 때는 언제가 되느냐. 자,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요 길이보다는 어떨 때가 요 길이가 이렇게 되면 좀 더 짧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국에는 어떻게 될 때 요 P라는 점이 A와 B를 반듯하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직선상에 있는 상태가 됐을 때가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A, B의 길이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할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이 있고요. 자, 여기가 A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1이 있네요. 자, 여기가 지금 B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점은 1, 마이너스 1. 여기가 C라는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2,3. 여기가 D라는 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A, B, C, D 이러한 사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이 네 변의 길이, 선분의 길이의 합이 언제 최소가 되는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살펴볼 거냐면 요 B와 D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지금 앞에서 했던 요 개념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 P라는 점의 위치가 여기에 있을 때 이렇게 꺾여져 있는데 어떤 상태가 될 때가 최소가 되냐면 이렇게 B와 D를 반듯하게 연결한 직선상의 어딘가에 있을 때 최소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같은 원리로 만약에 P가 지금 요 위치에 있다. 그러면 A와 C에 대해서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꺾인 선이 되는데 언제가 최소값이 되냐면 두 점을 반듯하게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C와 BD가 동시에 만나는 점에서 요 만나는 점에 P가 있을 때에 주어져 있는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더하기 PD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면 선분 AC 더하기 BD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로 값을 계산해 보면 루트 AC의 길이는 9 플러스 4, 4, 16 이렇게 되고요. 루트 그 다음에 BD의 길이는 36 더하기 2점과 2점이니까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5 더하기 얼마다? 루트 40. 그러니까 2 루트 10이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넓이의 2등분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넓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2등분 할 것인가를 먼저 한번 체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요 사각형이 있을 때 넓이를 2등분할 수 있는 선은 뭐 예를 들면 이런 선이 있겠죠. 그렇죠?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 같을 때. 그 다음에 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그죠? 그 다음에 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연결해도 2등분이 돼요. 그러니까 요 직사각형을 2등분을 갖다가 하게 되면 이 가운데 있는 요 점을 직선이 반드시 지나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아직 원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자,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둘레길을 2등분한다. 역시 중심을 지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네모와 이렇게 원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러면 요 네모의 중앙, 여기에 중심,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으면 두 개가 동시에 2등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그림에서도 어디 요 네모의 중앙, 그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요게 4,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각형을 2등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점이 4,3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식을 구하면 따라서 y는 기울기부터 한번 해보죠. 자, y의 변화량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주는 게 좋아요. 4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을 할까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y는 얼마다? 6분의 5에 x 플러스 3분의 5 마이너스 2가 돼서 따라서 6분의 5x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러한 식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점 A를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그런 직선 한번 찾아보자. 자,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한번 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좀 쉬운 건데 하나의 꼭지점을 지나면서 2등분하는 그러한 넓이를 2등분할 수 있는. 자, 요 부분은 우리 중등 때에 높이가 같은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어떨 때 요 두 점의 중점을 지나게 되면 넓이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일반적인 이러한 삼각형에서 꼭지점을 지나지 않고 그냥 이러한 어떤 직선이 된다. 그랬을 때는 전체의 넓이가 요놈의 2배가 된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건 밑변 곱하기 이렇게 높이.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연습을 해볼 텐데 그러한 단순 계산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3,2가 이렇게 있고 B라는 점은 1,4가 되겠네요. B라는 점이 여기에 있고 C라는 점은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가 지금 C가 있고요. 그래서 삼각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고 여기가 지금 A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 A를 지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A를 지나고 넓이를 2등분해야 되니까 어디? B와 C의 땡땡 중점을 지나는 그러한 직선의 방식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A라는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요 나머지 한 점만 구할 수 있으면 바로 파란색 직선의 방식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중심이니까 그냥 M이라고 하자면 B와 C의 중심인 M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B와 C의 중점 0이 될 거고요. 2분의 1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M의 좌표는 얼마다? 그렇죠. 0,5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식은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y는 자, x의 변화량 지금 a의 좌표가 마이너스 3,2가 되니까 기울기는 3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5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y는 얼마다? 그렇죠. x 플러스 5다 이렇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점 5 원점 a 이퀄 4,0 b 이퀄 3,4라는 점을 꼭지점이라는 삼각형 OAB의 넓이를 y 이퀄 x 더하기 k라고 하는 부분이 2등분할 때 그때 k 값을 구하는 걸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삼각형 OAB의 넓이를 당연히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했듯이 무슨 정리? 신발끈 정리. 자, 0,0, 4,0, 3,4 그리고 0,0 이렇게 해서 신발끈 정리의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 그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해서 그래서 따라서 넓이 S는 2분의 1에 자, 이쪽 부분은 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반대쪽이 16이 돼서 그래서 따라서 넓이는 얼마다?
8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해서 그냥 바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신발끈 정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선생님이 살짝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직선이 y x 더하기 k라고 하는 직선이 삼각형 OAB의 넓이를 2등분을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요 교점의 좌표를 P라고 하고 요 교점의 좌표를 Q라고 했을 때 요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게 좀 더 쉽겠죠. 그래서 삼각형 PQA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절반인 4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그렇죠, 이쪽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P와 Q의 좌표를 우리가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P와 Q의 좌표를 계산할 때, 자, 첫 번째로 y = x 더하기 k에서 Q의 좌표는 x절편이니까 y의 값이 0인데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k, 즉 Q의 좌표는 마이너스 k, 0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Q의 좌표는 요 AB, A와 B를 지나는 직선, AB의 직선, 요 부분의 직선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요 직선의 방식 한번 찾아볼게요. AB의 직선은 기울기가 y는 4 마이너스 3분의 0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이다. 이러한 직선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이 P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따라서 y = x 플러스 k와 y =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의 교점을 이제 찾아볼게요.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5x = 16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x의 좌표는 얼마다? 그렇죠. 5분의 16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P의 좌표를 찾았으니까 P의 좌표의 x 값을 이제 찾았으니까 y의 값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5분의 16 플러스 4k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각형 PQA의 넓이를 계산하게 되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밑변은 4 플러스 K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높이는 5분의 16 플러스 4K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 값이 지금 4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값을 계산해 보면 따라서 이쪽 부분하고 자, 계산해 보면 이쪽 부분하고 여기서 8, 2로 일단 약분하고요. 이쪽 부분에서 2하고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이렇게 넘겨서 10은 4 플러스 K에 4 플러스 K가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따라서 K 플러스 4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겠고요. 그래서 따라서 K는 얼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10 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1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온 값에서 우리가 지금 이 K의 값은 여기 기울기가 1인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보다는 큰 값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버리고 최종적으로 K는 얼마다? 그렇죠. 루트 10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직선 방정식의 마지막 내용으로 두 직선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 부분이 사실은 단원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로 나오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 나왔을 때는 어디에서 한번 나오냐면 인수분해 단원에서 이 내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때에는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이 두 개의 1차 식으로 1차 다항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여기에서 m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방정식 단원에서 한 번 더 등장하게 돼 있어요. 방정식 단원에서 이번에는 똑같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긴 하지만 이제 표현식에서 두 개의 몇 차 방정식? 그렇죠. 1차 방정식 식으로 표현이 될 때 그때 k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직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이런 방정식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게 0이 되고 1차식이고 1차식이 되니까 1차 방정식이 되는데 우리가 그 1차 방정식의 형태를 보니까 뭐가 된다? 그렇죠. 직선이 되더라.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똑같은 내용, 개념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이 세 번 등장하고 이번 단원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이 인수분해 그 다음에 방정식 직선에서 세 번 나오는 거니까 이번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이 부분 어렵게 학생들이 느끼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x를 주인공을 하든 y를 주인공을 하든 건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은 x를 주인공으로 한번 해볼게요. 변수로. 그래서 x의 제곱 2차식이 있고 그 다음에 1차식이 있고 그 다음에 x가 없는 부분을 이렇게 크게 구분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y 그죠?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그 다음에 m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4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형태를 이제 구분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직선 즉 방정식이나 이런 부분을 구분할 거냐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강제로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변수가 지금 x니까 x에 대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요 네모에 들어가는 부분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이제 쓸 텐데 x의 근이 되는 거죠. 근의 형태. 그죠? 즉 구체적으로 써보면 x는 근의 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4의 m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4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플러스 값 근과 이 마이너스 값이 이쪽으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강제로 근의 공식을 써서 인수분해 한다고 하면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자, 하나는 x 마이너스 2분의 5m 마이너스 y 플러스 루트 y-5의 제곱 마이너스 4의 m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자, 뒤에 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x 마이너스 여기는 그냥 네모로 쓸게요. 자, 이러한 구조를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볼 거냐면 요 전체식이 직선이 돼야 돼요. 직선이 되려고 하면 전부 다 1차식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1차식이 됐고요. 자, 여기 상수고 여기도 1차식이에요. 근데 여기에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이쪽 부분이. 그래서 여기가 지금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 판별식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이 루트를 없애줘야지 1차식으로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는 부분 y-5의 제곱 마이너스 4의 m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4 이퀄 요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학생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값이 0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꼭 0이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요 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0이라고 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0이라고 하고 0이 되기 위해서 또 판별식을 써서 0이다 했을 때 값은 똑같지만 서술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판별식에 해당되는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요 루트 부분이 벗겨져서 1차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자, 이제 y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4 마이너스 m의 y의 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여기 10이니까 18의 y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25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판별식이 되는데 요게 이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쪽 부분은 이제 9가 될 거고요. 따라서 자, 요 식의 판별식 요번에는 이제 이쪽이 짝수니까 4분의 d를 할게요. b'의 제곱 이쪽 부분 자, 9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죠. 이번에는 4m 곱하기 9다 이렇게 요 값이 빵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요 x에 대한 요 식 자체가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려고 하면 여기도 직선인 1차식 여기도 1차식이 돼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이쪽 부분에서 지금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 루트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가 1차식이 되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요 식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그거의 판별식이 0이 된다 이렇게 가겠죠. 그죠? 자, 따라서 요걸 계산해 보면 1-4m 요게 지금 이제 9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m은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